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열심히 하고 싶으셔도 30% 비중 내에서만 하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있지만 네. 70%에 있는 현금 확보를 저희 청취자분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남들 다 곡소리 날 때는 저희들은 백화점 세일하듯이 종목을 좀 이렇게 잘 접근하시면 좀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또 1, 4분기에 저점 자리에 포트를 잘 구성해서 1, 4분기 지나고 이제 봄 그리고 여름을 향하는 흐름에서는 좀 우리가 저도 좀 환한 옷으로 좀 갈아입고 그렇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넓게 보고 있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형님이죠.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센터장님의 새해 복 많이 인사가 많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3953번님, 강 센터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한 해 최고의 수확은 기술적 분석을 알게 된 것. 신년에도 호랑이 기운으로 수요일 사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에 한번 빠지면은 못 태어나죠?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무기 장착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3953번님 이제 빠지셨습니다. 시작이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호놀룰루님 센터장님 기다렸어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만큼 이제 오늘 중요하고요. 특히 신년에 첫 번째로 또 만나 뵙게 되고 방향성도 중요한데 자 뉴욕과 코스피 미국과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미국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 다우지수는 뭐 사상 최고치를 S&P 500이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다우지수도 저번 주부터 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게 차트 그러니까 캔들상에서는 야 이제 위로 더 올라가겠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제 파동이라는 그리고 에너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는 이제 추세 라인에 거의 고점 부근에 다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HTS를 나중에 보시더라도 2021년 5월 달부터 추세 라인을 이어보면 2021년 5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다우지수는 그 추세 꼭지 자리까지 확인하고자 이런 패턴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구간에서는 어떤 악재에 대한 이슈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우지수는 이제 위쪽으로는 제가 이 라디오 방송에서는 불특정 다수 분들이 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아니고 느긋하게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는 제가 좀 약간 환한 옷으로 좀 갈아입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로우 리턴 미국 증시로 보면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먹을 자리를 들어가다가 엇박자가 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걸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이제 37,000포인트가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으로요 오늘 새벽에 이제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그렇죠? 36,934 맞습니다. 갔다가 약간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열어버려서 또 갈 수 있는 데가 37,000에 한번 맞습니다. 37,000에 약간 오버슈팅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윗꼬리와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막 엄청나게 고점에서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고점 신호가 다 나왔고 또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는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는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순환매 장세를 잘 타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움직임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1,100, $1,200에서는 제가 테슬라를 정리하고 $900 이하 이탈하는 자리 $880와 $850를 기다리면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때 880 초반을 찍고 나서 다시 $1,10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 새벽 마감한 테슬라 주가 지수가 약간 고점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 눌림을 잡으려다가 조금 다시 $800 초중반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이 앞으로 2월, 3월 중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다우지수가 일단은 더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우를 일단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오미크론의 이런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인플레주가 또 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뭐 여행주에서부터 항공주들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원유가 좀 정유도 슬슬 올라가고 걸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위치는 좋지만 그 전에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올리면서 시총 테크 다우지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눌림 없이 시총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밑에 있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거의 올라올 구간이 다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다우지수는 보고 있고 그래도 상방은 37,000에 막혀 있고 그러면 하방이 깨지면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36,000포인트입니다. 36,000포인트를 깨게 되면 다시 35,000원까지 내려가면서 사실 한국 증시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미국 증시 다우지수까지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좀 부담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우지수는 위로 37,000 그리고 아래로는 36,000, 35,000 이렇게 레벨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도 다우는 좀 남아 있네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진짜 오늘 새벽에 좀 보면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과 코로나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죠. 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그래서 뭐 국내 주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여행주라든가 이런 화장품주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완성차도 여기에 괴를 좀 많이 받쳐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새벽에 이제 꽤는 아니죠. 1.33이니까 좀 음봉을 맞고 떨어졌고 또 추세도 못 깨면서 밑으로 이제 빠지는 모습이었고 만에 하나 이제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뭐 시장에서 더 이상 유동성 공급도 안 한다라고 하고 금리도 올리고 뭐 이래 버리면 원래 주식책에 나와 있는 IT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악재 뭐 이런 것들이 나스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에 어저께 어저께 아침에 마감한 장세는 하락을 했었지만 그 전에 그 테슬라가 10% 이상 급등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1%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종목들 나스닥 시초성 상위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했거나 안 좋았다는 근거죠. 그리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어저께 좀 하락 파동이 좀 있었는데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테슬라가 하락하니까 나스닥도 같이 하락했다. 근데 나스닥이 하락할 때 테슬라의 위치가 중요한데 테슬라가 물론 나스닥 지수의 시총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테크주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종목이거든요. 출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성장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는 현 구간에서 밑으로 여기서 막 폭락 장세가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막내 에너지와 둘째 에너지, 큰형 에너지라는 제가 기술적 지표가 있는데 큰형 에너지는 아직 살아 있고 둘째와 막내 에너지만 좀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큰형은 지금 당장 내려오지 마. 천천히 보자 해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순환매 장세는 좀 펼쳐지고 있다. 나스닥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는 나스닥 지수 전고 바로 직전 12월 28일 날 고점 자리인 15,900포인트를 기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봉상 122평 자리인 15,200포인트를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15,200을 찍게 되면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또 순환매 장세가 또 일시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은 하락과 급락을 말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쪽이시네요. 나스닥 지수도 당장 급락할 수 있는 패턴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단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런 모습 속에서 121선에 있는 자리죠. 15,200까지도 한번 가볼 수는 있는데 거기서 맞고 이제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겁니까?
바로 올라가진 않고 예. 그냥 순환 매장세로 그냥 또 당분간 4주 정도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1월 듭니다. 내를요. 네네네. 1월 옵션 만기일 네. 이후에 큰 변동성으로 하방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거래일로 한 2주 정도의 거래일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우는 오히려 위쪽으로 좀 룸이 남아 있다. 그러나 뭐 더 큰 상승도 아니고요. 나스닥을 또 정리해 보면 마치 막 금리도 지금 10년물 금리 튀어오르고 다시 오프라인 막 이러면서 좀 나스닥의 기술주도 악영향을 받을 듯하나 이 역시도 지금 빠질 장세는 아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에 관련돼서 여기서 일단 꼬드김에 당하지 말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꼬드김? 사라는 아니면 팔라는? 사라는 그리고 현재 나스닥에 투자를 하셔서 서학개미 분들이 그래도 장기 추세로는 늘 좋았기 때문에 재미를 너무 많이 좋았죠. 네.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비중 관리를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 현금 70% 그리고 주식 비중 30%로 약간 물리더라도 좀 길게 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트레이딩을 좀 방망이 짧게 잡고 그렇게 하시고 현금 70%를 확보해 놓으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떨어진다 쪽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들도 많이 있고요. 뭐 네. SQQ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역시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제 ETF도. 길게 옆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나스닥 지수가 좀 견조하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여기서 깊은 또 이 속내는 파동 에너지는 좀 2, 4주 이후에 2주에서 4주 정도 사이 그러니까 한 2월을 달? 네, 네. 2월을 넘어가는 그 흐름에서는 조금 14,500까지 속도감 있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제가 여러 나침반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네. 당장은 그냥 옆으로 기지만 그쵸. 네, 뭐 네. 2월부터는 좀 하락은 있다. 맞습니다. 위쪽으로 15,900 아래로 15,200 한 700포인트의 박스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그래도 2월 초 중반 이렇게 2월 전후로 해서 네. 14,500까지 툭 떨어질 때 그때 국내 증시도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건 또 241선까지도 이제 한번 본다는 네네. 거네요. 또 네. 241선 가버리면 여기서는 투심이 무너지는 선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또 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보면 241선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만큼 나스닥이 네. 무서웠죠. 무서운 맞습니다. 상승이었었는데 네. 거기까지도 한번 2월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당분간에 1월 내에서는 좀 지리한 행보들 그렇죠. 치고받는 행보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국내로 넘어가 보죠. 코스피로 가보죠. 네. 국내는 일단 뭐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환율이 이제 1,200원에 육박해 보이는 모습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장 시작했을 때도 0.3% 정도로 약보합선에서 움직였는데 원달러 환율 위치가 좀 부담되다 보니까 갑자기 외국인 수급에서부터 전체적인 기관 수급이랑 좀 꼬이면서 네. 매물이 한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쏟아지는 모습이 0.4%짜리가 30분 봉 캔들로 확 무너뜨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저번 주 방송에서 2,960 정도의 테스트, 70 정도의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그 테스트를 무너뜨리고 2,940 중반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배당락이 적용이 안 돼 있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2,960, 70 전후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2,960, 70이라고 해도 기술적인 패턴인 2,970을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밑으로 내린다면 어디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해보는 측면에서 12월 8일 날 저점 오후 1시 저점에서부터 쭉 추세 라인을 이어보면 네. 2,910포인트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2,910에서 20포인트 정도 사이까지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개파락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내일 새벽이요. 그렇죠. 예. 이번 주 중에는 2,910에서 30포인트를 테스트하는 가운데 좀 종목들 중에서는 먼저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또 2, 3% 반등할 수 있는 근데 그럴 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가시면 좀 방망이 짧게 잡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길게 보겠다 들어가신 분들은 또 물리게 되는 경우의 수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위쪽으로 2,990
90을 살리기 전까지는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봐요. 우리가 당초에 이제 세웠던 큰 지수가 있었죠. 위로는 맞습니다. 3,050에서 3,070을 그렇죠. 여느냐. 네. 밑으로는 이제 2,880선 그렇습니다. 네. 하고 더 크게는 이제 2,820에서 나오는 정말 네. 전저점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에 큰 지수를 두고 싸움들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2,970 전투는 졌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네. 그 지금 보이는 라디오 좀 일렬에 앉아 계신 분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7거래일 그러니까 6월 25일 3,316포인트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왔었던 2,822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네. 때가 107거래일이 걸렸거든요. 네. 107거래일의 절반인 53거래일에서 현재 저점 대비해서 26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 빼기 26을 하면 거래일로 27일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27일 거래일 중에 코스피 지수가 3,070을 다시 살릴 것이냐 아니면 2,880을 찍을 것이냐. 네. 근데 산술적으로 보면은 3,070보다는 2,880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네. 특히 오늘로서 더 가까워졌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저점 2,822에서 위쪽으로 열리는 구간이 있지만 로우 리턴이 있지만 하이 리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조언 드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10월 달에 저점 구간이었던 2,910에서 30포인트 저점 구간을 만들었었던 구간과 10월이요. 네. 그리고 11월 초에 2,910에서 30포인트 정도 네. 만들었었던 저점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테스트하게 될 경우에는 경우의 수적으로 10월 달 저점과 이번 2,822 저점 추세 라인을 쭉 이었을 때 네. 2,800 테스트가 1월 중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좀 뉴욕이랑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요 구간이 그러니까 뉴욕과 맞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2주에서 3주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증시도 2주에서 4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보수적으로 예. 그 구간에서 그들은 고점에서 우하향하는 패턴이 나오고 밑으로 툭 떨어질 때 국내 증시는 갭으로 2%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게 하면은 맞물리면은 주가 지수가 그렇게 왁구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틀이? 표현해 네. 틀이 맞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추적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일단 시기는 네. 또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니까 그죠. 네, 시간은 좀 빼놓다 하더라도 네, 가격으로만 일단 좀 보죠. 네, 아주 단적으로 여기 2,900에 우리가 몇 번을 싸워가지고 지켜냈는데 네. 그러다 한 번 이제 11월 30일 날 2,822로 툭 떨어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2,900이라는 데가 의미가 있는데 네, 오늘 빠지고 내일 한 번만 더 빠지면 또 2,9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2,900에 대한 몇 번 도전입니까? 하나, 네. 둘, 셋, 네 번째인데 여기서 이제 못 지키면 맞습니다. 좀 문제는 커진다. 근데 앞단에 2,900을 깨고 2,821을 깼다는 것은 네. 이게 휩소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미래를 예측해주는 복선의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822를 2,900을 지지해서 시장이 3,100, 3,200까지 가려고 했으면 2,900을 터치를 안 했어야 됩니다. 깨지도 않았어야 돼요. 예. 근데 2,821을 깼다는 것은 하단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6일 저점 그리고 11월 30일 저점 추세 라인을 연결해 보면 네. 2,750과 2,800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간적으로 딱 체크를 해보면 1월 중에는 네. 저 자리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 한 번 또 싸울 수가 있네요. 네, 2,900 놓고. 예.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열심히 하고 싶으셔도 30% 비중 내에서만 하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있지만 네. 70%에 있는 현금 확보를 저희 청취자분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는 정말 남들 다 곡소리 날 때는 저희들은 백화점 세일하듯이 종목을 좀 이렇게 잘 접근하시면 좀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또 1, 4분기에 저점 자리에 포트를 잘 구성해서 1, 4분기 지나고 이제 봄 그리고 여름을 향하는 흐름에서는 좀 우리가 저도 좀 환한 옷으로 좀 갈아입고 그렇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센터장님 만에 하나 이제 이 2,900이 깨졌을 때도 그런데 네. 우리가 섣불리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의 본격 하락이 만약에 맞습니다. 오고 그럼 네. 우리는 더 크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도
빨리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만에 하나 진짜 그때도 2,900이 무너졌다고 치고요. 예? 그때는 또 전략이 정확히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네. 먼저 하락해가지고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저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반등했었던 종목이 예? 다시 한번 부러지면서 저점을 완전히 바닥을 더 한번 다질 텐데 그러겠죠. 그런 종목들은 먼저 선취매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지수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선취매적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과 예? 그리고 저점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될 또 비중도 좀 따로 그렇죠. 해놓고 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어려운 영역이라 예?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계속하게 되니까요. 우선적으로는 밑으로는 그러니까 떨어진다 쪽에서는 2,900 아주 쉽게 생각해서 예, 그 싸움에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거기서 패배하고 2,880도 또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네. 그때부터는 우리는 상당한 네. 하락 쪽에 좀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거죠. 가능성을. 이게 예. 전산상으로 이제 쏟아지는 흐름 나오고 또 신용 물량도 또 출해돼서 어떤 펀더멘탈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막 쏟아지는 흐름을 경험하게 될 때 네. 그때 바닥을 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왜 그 지수 겨우 한번 깼다고 해서 시장은 그때부터는 확 무너진다고 하는 거야. 뭐 네, 그런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은요. 네. 뭐 한 가지 사례 들면 지금 신용 융자 잔고가 25조잖아요. 맞습니다. 예. 빚을 내서 막을 수 있는 그 한도가 네. 한 또 2,900, 2,880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를 무너뜨리고 떨어지면은 이제 반대 매매도 함께 쏟아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예, 뭐 스탁론도 같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실은 그런 구간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선생님. 예. 그런 구간에서 사실 일부러라도 시장을 선도하는 미스터 마켓은 그런 건들면 안 되는 선들을 좀 얄밉게도 건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조심하고 대비해야 네. 된다라는 것을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 보죠. 삼성전자는 저번 방송에서 제가 77,000원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8만 원 갔는데 또 무슨 77,000원이나라고 좀 약간 섭섭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오늘 77,000원을 테스트하면서 76,900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맞아요. 다음 테스트는 75,000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75,000원 우리가 엄청 많이 얘기했던 가격대인데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75,000원. 75,000원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일봉상 122평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게 현재 가격으로 마이너스 2%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수가 2% 삼성전자 하락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2,880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참 지수가 오묘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122평까지 밀려면 되게 걱정하고 있는 2,880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75,000원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번에 또 60일선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네, 60일선은 73,000원대 형성돼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목돈 연구소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니까 저는 72,000원 초중반에 지금 가격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선 만나는 가격. 네, 네. 그러니까 75,000원, 73,000원, 2,000원 사이 그 정도 자리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좀 주무실 때 편하게 좀 그래요? 단기적인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새해 선물로 좀 그런 전략을 좀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요. 이제 그거와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맞물려 보면 이제 60일선이 한 73,000원대를 갑니다. 삼성전자가. 네. 뭐 가라는 게 아니라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시장은 한 2,880 정도일 텐데 맞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면 네. 코스피도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최악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제가 멘트에 7만 뭐 2,000원, 3,000원에서 잡으면 단기적으로 한 몇 거래일 정도의 상승이 있는 거지 추세 전환은 아니라는 뜻이죠. 삼성전자도. 네. 네. 그러니까 지수도 2,880을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거기선 강한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겠죠. 네. 2,880에서 2,930에서 50까지 또 중요 라인을 확보하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2,930에서 50까지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다시 75,0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가버리면 거기선 또 다시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제가 2,820이 찍었을 때 소장님께 이제는 매도에 대해서 청산이지 매수는 좀 긴 호흡에 보면 반등했다가 내려갈 것 같아서
들어가지 못할 것 현금 같습니다라고. 비중을 최대치로 하자. 그렇죠. 이제 고민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네. 경우의 수 27가지를 면밀하게 다 챙겨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제가 오늘 쭉 들었을 때는 가능성으로 우리 강보센터장은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 한 번은 네. 깰 것 같은 7만 60에서는 한번 만날 것 같은 그 가능성을 높게 봤고 그렇다면 결국 코스피도 2,900을 네. 한 번 더 무너뜨리는 흐름 네. 2,880까지 여기까지 일단 그림을 그리고 네. 이 다음은 계속 주요일마다 나와주셔서 네. 업데이트하는 걸로 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 네. 됐죠? 네, 소장님 아무튼 증시가 좋아질 거라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네, 파이팅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네. 더 낙폭을 지금 키우고 있어서 네, 파이팅이 무색해지지만 파이팅. 네, 네, 그렇습니다. 힘내셔야죠. 네. 김미숙님, 강원보 센터장님 오늘도 경청했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길 바라고 더 기분 좋은 날 되세요. 네, 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원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